네, 지금 좀 파랗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법한 것이 거의 2,000개에 육박하는 종목이 하락입니다. 1,994개 종목 하락세고요. 상승 종목은 425개. 오늘은 자동차 부품 쪽이 장 초반에 짚어드리기도 했는데 지금 성우 하이텍이 10% 이상 급등이 나옵니다. 13%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내면서 이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강하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자동차 관련주 하나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실 테고 곧 들어갈 실적 시즌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전략세코인이고요. 오늘 포트폴리오 공개해 주실 분은 신한투자증권의 신병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전에 이제 실적 시즌 좀 대비를 해봐야 된다. 미국에서 대형 기술주들 좀 조정 움직임 나타난다. 이렇게까지 좀 읽어주셨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변화들 반영해서 시장을 보는 견해 알려주시죠. 네, 7월 중순까지 아무래도 조정권에 대한 이런 분위기를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피 같은 경우도 2,600포인트 뚫지 못하고 다시 좀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숨고르기 이런 시장에 대한 조정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FOMC 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되었고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또 재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고용 지표까지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은 살아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7월 중순까지는 아무래도 좀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거나 이런 거 없이 아무래도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좀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테슬라에 이어서 리비안도 뭐 차량 판매 서프라이즈가 좀 나타났었고요. 테슬라의 이런 차량 판매 서프라이즈 때문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등 우리나라의 이런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급등했던 이런 부분이 조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 3조 달러 첫 터치가 한번 나오게 되었고요. 아직까지 시장은 견고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그룹이랑 그다음에 엔터 3사들이 좀 지금까지 흐름이 좋았고요. 하지만 엔터 3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민연금이 비중 축소를 했다는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정 부분 또 조정권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 1분기에 이어서 지금 2분기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 의지가 조금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지금 내리는 이런 조정권은 아무래도 큰 폭의 하락이나 쇼크성으로 내리기보다는 건강한 조정이다. 건강한 기간 조정을 좀 겪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종목들, 주요 섹터에 있는 내용들 아직까지 편입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추가 편입 또는 신규 매입하셔가지고 포트를 좀 완성해 보시는 게 좋을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포트폴리오 기존에 9대 1이었습니다. 주식을 90%로 비교적 꽉 채워놓은 포트폴리오였는데요. 이것에 있어서 변화는 없는지 운용 전략은 한 주 동안에 그대로 가져가시는지 혹은 변화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조정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현금 나머지 10%까지 지금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아니고요. 아마 다음 주까지 좀 더 지켜봤다가 추가적으로 10% 비중을 좀 치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식 100%로 운용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자체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주도주의 이런 섹터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개별 종목, 이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만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52주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섹터별 움직임이라기보다는 개별 종목, 이런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플로우 좀 더 빠르게 추적하는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어쨌든 확률적으로 시장이 좋지 못하면 그런 개별 종목 모멘텀도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고수분들 아니시라면은 오히려 시장을 관망하거나 현금을도 끌고 좀 지켜보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7월 15일 이후에는 미국이나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닝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2분기보다 3분기는 더 나을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분기 실적이 좋게 발표되지 않더라도 3분기에 대한 이런 예상치가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주식은 오히려 바닥을 터치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지금 7일, 내일이죠.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엇갈린 전망이 좀 있습니다. 9천억에 대한
적자 또는 뭐 8천억 정도의 적자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 컨센의 2분기에 대한 부분은 안 좋을 수 있겠지만은 3분기에는 개선되는 부분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장 또는 박스권 장에서 주도 섹터 다시 좀 매입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 잘 지켜보셨다가 진입하는 타이밍 한번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세 종목으로 좀 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사이즈가 크다라는 특징도 있는데요. 기존 포트폴리오 보시면은 포스코 홀딩스가 30% 있고요. 그리고 LG전자가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20% 있는데 그 가운데서 포스코 홀딩스부터 알아볼게요. 그동안에 뭐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모습 잠잠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대비로는 좀 잘 버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포스코홀딩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폴스코홀딩스는 다행히 에코프로 덕을 좀 본 것 같습니다. 2차전지에 대한 이런 상승 부분이 포스코홀딩스의 가격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본업인 부분이 철강 부분이 하반기에 아마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10월쯤 되면 리튬 관련된 이런 신사업 부분도 이제 부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증권사에서는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다 50만 원 이상으로 지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영업이익을 1조 2,600억 정도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발목을 잡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저는 뭐 더 좋아지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실적은 안 좋더라도요. 아무래도 예상치가 좋아지면 회사는 변한다. 이런 것에 주목할 만한 시점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말씀드렸다시피 분기 배당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배당도 받으시고 주가에 대한 차익도 누려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40만 원 이상까지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LG전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가 이번 주에 신고가 또 터치하는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 영업이익 호조 전망 때문입니다. 실적적인 부분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조정은 굉장히 유익한 조정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입을 하기에도 충분히 좋은 가격대로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런 고점 터치 분명히 윗골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과 주봉상에서 박스권 많이 들어가면서 숨고르기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수급만 뒷받침되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급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폭염 같은 경우 올해는 좀 이르게 좀 빨리 좀 다가왔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가전제품 대장주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호형 에어컨 판매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40%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무더위가 빠르면 빠를수록 길면 길수록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LG전자에게는 유익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더위를 많이 느끼시면 LG전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어쨌든 지금 최근에 탑픽으로 좀 모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6월 초부터 해서 박스권 계속적으로 라인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의 가격은 박스권 하단 부분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부분 수요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 실적 때문에 지금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아무래도 2분기를 넘어서 3분기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박스권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HBM에 대한 시장 점유율 탑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깨지지 않는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은 미국을 따라갈 커플링 현상이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디램 가격 자체도 이제 하락세가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확실한 턴어라운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HBM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시게 된다라면은 이것에 대한 수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를 좀 더 고공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지금 이미 선반영이 됐고 비싸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지금 뭐 하이닉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조금 분분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봉상에서 차트를 봤을 때 거의 8, 9만 원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차트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도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조정이 끝나면 기존 주도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램 제품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이 월등히 높은 SK 하이닉스가 좀 더 주목받을 것 같고요. 어쨌든 삼성전자보다는 더 앞서 있다라는 의견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삼성전자보다는 베타가 높은
하이닉스 쪽으로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종목, 굵직한 네 종목, 세 종목이죠. 세 종목 그대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현금 10% 있는데 지금은 아니더라도 현금 10%를 주식으로 주식 확대할 그럴 가능성도 내비쳐 주셨는데요. 관심 갖고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으세요?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와 다른 섹터의 종목입니다. 제약주인데요. 어쨌든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 없는 가격대여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10만 원대 터치를 했다가 지금 5만 원까지 반토막이 나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알리약 이제 시밀러 공개하기 연기가 되면서 좀 더 많이 내린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연기가 된 것이지 이게 실패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급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 지금 5만 원을 버텨내냐 못 버텨내냐 이 차이긴 한데요. 전저점 부분 주봉이나 월봉을 좀 추적을 해보면은 45,000원 선에 지지선이 많이 몰려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5,000원과 5만원 사이에서는 가격 저점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 공개하게 대한 모멘텀이 다시 부활되는 시점이 아마 하반기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시총 1조는 지켜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제약 섹터 자체도 3년 정도 지금 휴식기를 가졌었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는 주목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2차전지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삼천당 제약도 관심 종목 등록하셔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연기 얘기를 해주셨는데 연기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다기보다는 사실 이런 공개하게 대해서는 좀 독점 판매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일정이 미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독점 판매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많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7월에서 10월 정도로 연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10월 정도까지 연기가 됐으면 주가는 8, 9월부터 미리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수익 매출액의 50% 정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심리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독점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자본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에 연기가 됐기 때문에 8, 9월에 미리 움직여야 된다. 이 부분은 노트 체크 하셔가지고 주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입니다. 재료가 소멸된 게 아니라 좀 이연된 거기 때문에 이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고 이에 차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 주가도 많이 빠져 있어서 시가총액이 1조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1조 정도는 지켜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삼천당 제약도 계속 관심권 내에 두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신병자의 부지점장의 포트폴리오 다시 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변화가 일단은 없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30%, LG전자 40%, SK하이닉스 20% 있고요. 세 종목이 또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일단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홀딩이고요. 현금 10% 있는데 삼천당 제약을 일단 관심 종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타이밍이 온다면은 추가로 매수할 만한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현금 10%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주와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이었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 어렵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현명하게 오늘 마무리 좀 지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남은 시간도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